이번 시간에는 구황작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산촌의 구황작물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음식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또는 재미있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던 시절, 그리고 농사가 끝나고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먹었던 그 작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황작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산촌에서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또 똥구멍이 찢어지게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네 어른들이 또는 선조들이 먹을 것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런 아픔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전에 먹을 것이 없던 시절 바로 산으로 올라가서 소나무의 겉껍질을 벗기고 소나무의 송피라고 하는 속껍질을 뜯어다가 절구에 찧어서 여러 가지 곡물과 섞어 먹거나 또는 그대로 씹어서 먹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소나무가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분이 많이 있었을 때는 별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몸속에 들어가고 수분이 빠져나가면요, 식이섬유만 많게 돼서 딱딱하게 뭉쳐진 것이 그대로 대변으로 나오게 됐던 것이죠.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는 이렇게 소나무의 껍질이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시키다 보니 정말 피가 나올 정도로 똥구멍이 아프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구황작물에 있어서는 다양한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메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뤄볼까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의병이 많이 있었을 때 의병에 대해서 활동하신 분들의 이 가족들은요, 차마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텃밭을 일구고 산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던 그 첫 번째 작물이 바로 손쉽게 이 산골에서 재배할 수 있는 메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끝나고 다시 내려와서 도시에 살다 보니 그대로 산촌에서 재배했던 이 메밀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여러분들도 아시는 메밀 막국수입니다. 막국수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 가장 간편하게는 비벼서 먹거나 또는 그 위에 식초, 갖은 양념을 넣고 달걀을 올려서 비벼 먹는 우리네 일상 간편식인 정말 맛스러운 국수로 변한 요즘의 별미 음식이 돼버렸는데요. 이 막국수 하나만 보더라도 산촌의 애환이 담긴 우리네 음식일 수 있습니다. 절여진 배추를 툭 달구어진 철판 위에 얹고요, 곱게 잘 갈은 메밀 가루를 물과 반죽하거나 메밀쌀을 물로 갈아 이 절여진 배추에 살짝 얇게 둘러서 메밀전을 부쳐 먹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메밀전은 한 가지만 해도 다양한 산촌의 음식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랐는데요. 산골에서는 평생 밥 한 번 못 먹을 정도로 이 옥수수를 넣어서 밥을 짓기도 했죠. 그런데요, 또 하나가 옥수수의 재밌는 이야기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챙이 묵이라는 것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챙이 국수 또는 올챙이 묵, 이렇게 많은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매 옥수수를 말렸다가 껍질을 벗기고 그대로 타개고 곱게 갈아 죽을 씁니다. 예전에는 바가지에 구멍을 뚫어서 그대로 죽 쓴 거를 눌러 내렸는데요. 요즘에는 철판이나 양은 틀에 구멍을 뚫어서 국수의 면발처럼 위에서 눌러주면 국수의 면발이 나오는 거죠. 그 떨어졌을 때 한 방향으로 찬물에서 저어주었더니 그 모양이 올챙이 무연과 같다. 그래서 올챙이 국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도토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도토리는
고려사에서 임금님이 흉년이 들었을 때 훌륭한 식량 자원으로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산림경제라든가 목민심서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도토리는 예전부터 탈이 없던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토리를 갈무리해 두었다가 묵을 쓰거나 도토리 만두, 도토리 칼국수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먹었는데요. 음식을 먹어도 탈이 나지 않고 설사를 하지 않고 독성이 없어서 다양한 요리에도 넣었던 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아니었던가, 또는 산촌 음식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구황작물의 하나, 바로 이 칡이죠. 먹었던 것이 없었던 시절에는 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 칡뿌리를 캐었습니다. 요즘에야 이 칡이 갱년기 또는 여성에게 좋다 그래서 즙으로 내어서 먹었지만, 예전에 이 쌉싸름한 이 칡은요, 그냥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먹거리였습니다. 이 칡뿌리뿐만이 아니라 칡꽃을 이용해서 차로도, 또는 칡즙을 이용해서 그냥 마시기도 했고요. 이 가루를 곱게 말렸다가 칡떡 또는 칡칼국수 이렇게 다양하게 요리에 넣어서 만들어 먹었는데요. 또 한 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강원도의 구황작물 중에 하나,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요, 예전부터 이런 척박한 땅에서 잘 어디서든 재배가 되기 쉬웠는데요. 이 감자로 말하면 언감자와 저는 썩감자를 오늘 얘기해 볼까 해요. 먼저 이 썩감자라는 것은 감자를 그대로 갈무리해 두어서 한두 달 지나 가만히 보면 이 감자가 썩어서 물이 나오고 앙금이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것을 배보자기에 싸서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번 물로 헹구어 줍니다. 그러고 나면 그 물을 가라앉혔을 때 앙금이 나오거든요. 또 언감자라고 하는 건 겨울철에 감자를 흙을 덮어두어서 두거나 아니면 항아리에다가 그대로 두면 기온의 차 때문에 얼고 녹기를 반복적으로 감자가 진행이 되겠죠. 얼고 녹고 얼고 녹고 이렇게 이 얼었던 이 감자는 그대로 다시 한번 배보자기에 싸서 감자 전분을 얻습니다. 물론 언감자나 이 썩감자로 이용한 음식 중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대표적인 감자 송편이 있습니다. 이 감자 송편은 하얗게 만들어진 송편으로 가운데 강낭콩을 박아 그리고 송편을 빚는데요. 이 감자가루에 하얗게 얻어진 이 비법이 썩감자와 언감자에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처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감자는요, 썩감자, 언감자뿐만이 아니라요, 그대로 갈아서 앙금을 가라앉히고 가라앉은 그 앙금과 갈은 감자의 물기를 제거해서 감자 옹심이를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감자밥, 감자만두, 감자옹심이, 그리고 썩감자와 언감자를 이용한 우리네의 선조들의 지혜, 버릴 것 하나 없었던 우리네의 구황작물이지만 빠질 것 없이 놓치지 않았던 우리네의 선조들의 산골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삶의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네의 일상식을 또는 이러한 구황작물로 끼니를 때우기 위한 건강식으로 바꿔낸 아주 귀한 음식들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강원도의 산촌 음식, 일상식과 구황작물, 이 두 가지는요, 정말 먹을 것이 없었고 또는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선조들에게 이러한 음식들로 하여금 삶의 위안을 주고 다시 한번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산촌의 음식들, 산촌의 구황작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야기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봐 주세요.